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겁니다. 서울 집값 폭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람들 심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올해만 2번이나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수치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요. 5월달, 6월달은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폭등 60%한 것에 비하면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하락세를 5월, 6월까지 이어갔어요. 7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합니다. 7월 18일 날 금리를 전격 인하했죠. 투기 심리에 기름을 부은 거지요. 7월 18일 날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단 한 주도 하락한 주가 없습니다. 9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연하게 금리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5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5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이런 통계 숫자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18일 전격 금리 인하를 하고 이틀 뒤 20일이죠. 부동산 세 곳을 갔었습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금리 인하하니까 집값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생겨서 집주인들이 매물 거둬들였어요. 금리 인하하니까 투기 심리가 쌩쌩하게 살아나는 것을 실감을 했었습니다. 7월 18일 금리 인하한 이후에 서울 집값이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60%나 폭등했어요, 6년간. 투기 수요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기 심리가 식으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죠. 이게 이제 절대 다수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길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이런 하락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값이 올해 들어서 8억 원을 넘어섰죠.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으로 8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6년 전만 해도요, 2014년 7, 8월에는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9천이었습니다. 5억이 안 됐어요. 이 가격만 해도 이 봉급쟁이 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면 10년 정도 돈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죠. 그런데 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에는 5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6억 넘고 7억 넘고 급기야 이제 8억 넘어섰죠. 이 가격이면 아주 고소득자들 아니면 자기 집 마련하기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집 마련한다고 해도 서울 변두리에 집 사거나 아니면 빌라 사거나 이런 집, 교통 편하고 살기 원하는 집에 이 봉급자 젊은 세대들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집값 하락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 핑계는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니까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핑계잖아요. 우리 국민 중 몇 명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다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경기 침체가 오래되긴 했는데 금리 문제 때문에 침체된 거 아니다, 이런 사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도 더 인하해도 경기 침체 벗어날 거다라는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서울 집값만 더 상승시키고 폭등한 집값 하락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만 금리 인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정부 정책으로 이 화가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들, 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행동 이야기를 하면은 과격한 선동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국민으로서의 주거권, 이건 정당한 권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걸 보장을 해야죠. 그런데 금리 계속 인하해서 서울 집값 더 상승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세금 혜택 베풀고, 이런 정책들 바꾸도록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매우 반가운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런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단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 10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할 말이 있습니다. 부제는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1인 시위. 기사 내용 보면 한국은행과 금통위 휴일을 앞둔 13일과 14일 주거권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보면 이 피켓 내용이 금리 인하 반대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보유세 찔끔 인상, 그 아래 임대사업자에겐 세제 혜택. 이게 이제 사실 그 금리 인하보다 더 큰 문제죠. 집값을 폭등시킨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집을 사서 8년간 보유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거의 안 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베풀었죠.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서울서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29만 채입니다. 엄청난 주택을 임대사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 3년간 서울에서 신규 건설해서 공급한 주택이 약 13만 채입니다. 이게 임대주택 매입이 신규 공급의 2배가 훨씬 넘어요. 이게 바로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이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인데 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특혜 준다. 사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집값 상승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라고 나오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정당한 주거권, 이걸 위해서 정부가 금리 인상하고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혜 폐지하라. 그래서 매물이 나오고 서울 집값 하락하도록 정책 써라. 이런 당연히 주장할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1인 시위이고 잠깐 했으니까 시민들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 맨 뒤에 보면 시민단체 더불어 삶에서는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단체가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몇만 명, 또 뭐 몇십만 명 되면 정부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해서 서울 집값 투기 잡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다주택자 세금 특혜 폐지하겠죠. 그러면 매물 나오고 집값이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거권 보장, 집 없는 압도적 다수 이 국민들이 고통,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펴도록 하려면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일 금통위가 열렸는데 그 이틀 전에 제가 어떤 그 경제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분이 16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정부 여당에서도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세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서울만 집값이 상승을 하고 지방은 집값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집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더 풀면 지방 집값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 집권 여당 내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심정은 뭐 눈곱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면 지방 집값이 오르겠냐는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입니다. 역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그 통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7월 18일 전격 금리 인하 이후에 서울 집값은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예요. 7월 18일 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단 한 주도 플러스인 적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해서 돈 풀어도 지방 집값은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금리를 인하해도 서울 집값만 강한 상승세 보이고 지방은 집값 오르지 않는 이유는 투기 심리 때문이죠. 지방은 투기 심리가 식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지방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돈이 많은 사람들 서울에 집 한 채 사두자,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금리를 또 추가로 인하를 했으니까 지방 집값도 이제 하락세는 멈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들 이 재산의 상대적 가치는 더 벌어질 겁니다. 해결책은 서울 투기를 끝내야죠. 그러려면은 금리를 인상하고 앞에 그 더불어사업단체가 주장했듯이 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금 특혜 이거 폐지하면 투기 매물이 서울에서 추리가 되고 집값이 하락할 겁니다. 이런 정책을 써야 되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참여정부에서 썼던 지방 균형 발전, 이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도록 하면 지방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수도권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돈을 더 많이 풀어도 지방으로 돈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금리를 2번이나 인하했으니까 서울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 하락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 서울 집값 폭등해서 고통받는 분들, 저는 정부 정책을 바꾸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의 행동에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금리 인상 정책으로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게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히 엄청난 제공하는 것, 이거 당장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하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국민은 우습게 알지만 유권자 국민은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국민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